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58강 마지막 때 악과 동향 5강입니다. 그 제목은 마지막 때와 인간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이제 그 물질 세계에 속한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영의 세계에 속한 영의 존재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정확한 그 이중적 실체라 그러죠. 이중적 인간의 실체 이 속에서 근원되는 영의 세계에 속한 그 우리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완성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실존이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실존이 이제 공동체로 이제 태어나면서 물질 세계에서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가진 사회적, 문화적 이제 존재로 이제 그 정체성을 이렇게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하나마 이러한 공동체가 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해서 그가 가진 기본 가치,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 문화적인 모든 이러한 그 기본 어떤 정체성을 위한 이러한 것들을 불완전 하나마 공동체가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다. 그동안 인간 역사 가운데 그 상당 부분을 그렇게 존재했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공동체 기반의 사회에서 이제 개인 기반의 사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개인 기반한 사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 스스로, 그렇죠? 개인 스스로의 차원에서 자신의 인간 실존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실체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개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공동체가 제공하던 어떤 불완전하나마 기본적인 어떤 문화 양식도 파괴되고 해체되고 그죠? 해체된 상태에서 인간은 그 자신의 어떤 실체를 찾지 못하고 이제 유리하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파편화되는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러한 파편화된 그 인간들의 탄생은 아까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해체 속에서 개별 주체성을 이제 획득하지 못한 인간 실종, 즉 자아의 어떤 실체적 모습을 찾지 못한 그러한 인간들로 이제 밀리게 된 거죠. 이제 공동체 속에서 이건 해체돼 버렸고 어느 소속도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 나가야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걸 찾았을 때에는 물론 개별 주체성을 우리가 획득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개별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 세계에서의 인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또 영의 실체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을 길이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유리라는 게 이제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냥 망망대해 속에서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듯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간에도 어떠한 연대감이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관계성을 상실한 인간이 되었다. 그렇죠.
파편화돼서 다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어떤 상호 간의 연결과 상호 연대성도 이제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고독과 이제 소외, 각각이 서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고독감을 느끼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냥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고독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독감과 소외감을 다들 느끼게 되는 거죠. 모든 이제 집합체로 많은 어떤 모양들은 있지만 분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소외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적 해결책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인간의 노력들, 파편화된 인간의 노력들이 이제 어떠한 노력들이냐? 파편화되고 조각난 인간 실존을 억지로 붙여 놓고자 하는 노력들, 이렇게 파편화된 조각들을 억지로 이제 붙여 놓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이러한 인간들 사이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답들이 없는 인간들을 모아서 인위적으로 모아놓는다고 해서 해답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난 파편화된 인간들을 이렇게 모아놓는다 그래서 원형적이고 그렇게 자신의 개별 주체성을 가지면서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됨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는 해답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걸 단순히 모아서 놓는다고 해도 해답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간의 노력은 이제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주입과 강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PC 좌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종교파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어렴풋한 영의 실체에 대한 그러한 것을 또 이용해서 종교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물질 세계만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좌파들 이제 사회 속에서 PC 좌파들 그렇죠. 좌파들이 자신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강제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소외감을 시키고 낙인 찍는 그렇죠. 이 시대의 주류에 맞지 않다고 하는 낙인을 찍는 그러한 모순들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미봉책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러한 실패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는 속이는 상황들만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실패들을 성공으로 포장하는 논리적 기술만이 횡행하게 된다. 알겠죠? 이러한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포장을 하는 논리적 기술이 횡행한다.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인간 실존은 공허한 상태가 다시 한번 되면서 더 공허해지고 더 자포자기한 인간 실존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파편화된 인간 속에서 또한 인간 정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그 파편화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인간 정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존의 인간 정의는 이제 물질 세계 수준에서 파악하는
인간 정의가 있었다. 알겠죠? 그리고 또한 영의 세계 수준까지 파악하는 인간의 정의가 있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물질 수준까지 뭐 파악하는 뭐 수준에서의 파악은 뭐 익히 잘 아시고 계시고, 또한 영의 세계 수준까지 파악하는 그러한 인간 수준에 대해서는 뭐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새롭게 등장하는 인간 정의는 크게 두 가지의 물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사이버 세계의 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이버 세계의 출현과 그렇죠. 사이버 세계의 출현과 이제 인공지능의 출현이 기존의 인간 정의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파편화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그 파편 자체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버 세계라는 것과 인공지능의 출현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이버 세계의 출현을 사이버 세계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 속한 이런 육체를 가지었고 또 영을 가진 이러한 존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의 수준까지도 이제 그러한 인간 정의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이버 세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에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죠. 물질 세계에 있으나 이제 전자적 수준의 조작으로 구축되는 세계이다. 사이버 세계는. 그리고 전자적 미시 세계 이거는 곧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 뭐냐면은 영의 세계는 뭐 당연히 물질 세계가 아니까 보이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시 세계, 그 다음에 초거시 세계가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데 이제 전자적 미시 세계가 이제 구축되는 그러한 수준에서 조작돼서 구축되는 세계가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공지능의 출현, 그 AI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출현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지금까지 그 존재 양식을 이제 지각 능력에 의해서 인간으로 이제 규정되는 물질 세계에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지각 능력이 인간의 강력한 특징으로 규정되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가 나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해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데카르트.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가지고 요게 잠깐만요.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 기억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약한 존재이지만 갈대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지능할 수 있는 존재다. 지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지능이 인간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가장 독특하고 유니크한 지금까지는 유니크한 특성이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와서 인간을 이제 인간만이 지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기를 초일기 우리가 그거를 특이점이라고 하죠. 초일기에 몰린 상황이다. 2025년경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2060년경에는 모든 인간을 다 합친 그러한
초지능 인공지능이 2060년 정도에는 학자들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능은 이제 지각 능력, 학습 능력, 논리 추리 능력 등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지능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학습 능력에 있어서도 이제 2006년 그 누구죠? 그 제프리 힌튼 교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딥러닝이 개발되면서 이제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그러한 지능을 이제 개발하기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이 인간을 이제 넘게 되는, 그것도 탁월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간의 지능보다도 더 탁월하게 이제 펼쳐지는 현실. 그렇죠. 현실. 그리고 또한 감정도, 이거는 인간만이 가진, 그러니까 동물도 이제 감정을 가지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완벽한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모든 감정을 인간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어떤 생물, 그러니까 동물과, 그러니까 생물의, 그러니까 어떤, 특히 생물 중에서 이제 동물이죠. 동물의 어떤 특성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감정도 조작적 감정이 이제 이렇게 그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이 감정까지도 소유하게 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그렇죠? 조작적 감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로 미시 전자적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구축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능도, 그 다음에 감정도 인간만의 특징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그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이제 그 인간의 두 가지의 그 강력한 인간의 특징을 이제 넘게 된다고 하는 현실에 도달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로봇과 함께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곧 돌입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죠. 이제 파편화된 인간이 이제 이 파편조차도 이제 붙들지 못하고 이제 해체되는, 공동체 해체가 아니라, 여기는 공동체는 벌써 거의 해체되고 있고, 파편화된 개인이 해체되는 수준까지 이제 올랐다. 그리고 이 해체주의라고 하는, 모든 개인까지를 해체하려고 하는, 인간까지를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로 이런 이제 로봇 공학의 3원칙, 이건 이제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 이제 박사가 4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로봇 공학에 대한 이제 원칙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의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 로봇 공학의 제1원칙이 지켜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결론에 이제 이건 뭐 깊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제2원칙,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들에 복종해야 하며 다 이러한 명령들이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될 때에만 예외로 한다. 그렇죠? 해를 가하지 아니해야 되고, 로봇은 또한 이러한 인간의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그것도 또한 요 1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제3원칙은. 근데 제1, 2원칙이 충족되는 가운데,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그 3원칙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될 것인가?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그 불완전한 로봇의 세계가 과연 인간을 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인가? 인간의 명령에 순종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저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요건 다음에 기회에 우리가 고급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이제 결론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편화된 인간 개인으로 존재한다. 어디에도 어떤 개인이 이제 어떠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실존을 증명하고 또 살아야 하는 이러한 시대, 그렇죠. 그런 파편화된 인간, 이를 해결하려는 아까 본 것처럼 인본주의적 노력, 파편화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시도와 노력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 사이버 세계의 출현과 인공지능의 출현은 파편화된 인간 실존마저도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인간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로봇 인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하이브리드 인간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이제 물질 세계에서 자신의 그 실존조차도 해체되는, 그렇죠. 해체되고 자기가 인간 자신이라는 것도 그냥 적이 돼버리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간 자신이 만든 사이버 세계와 인공지능 로봇 세계도 소외가 된다. 그리고 노예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의해 로봇과 여기에 이제 지배되는 그러한 인간 실존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이버 세계에서는 이제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 소수 세력에 의해서 순응하지 않으면 추방되어 의식주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 소외의 차원이 아닌, 그렇죠. 인간 정체성의 해체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이게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이제 맞닥뜨린 이러한 문제이다. 그리고 곧 특이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지능을 넘어서는 시기가 이제 초일기에 이제 몰린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어떠한 이제 대비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하고 유다서를 잠깐 끝으로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가인이 이제 자기 동생 이제 그 아벨을 이제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다시 한번 가인이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땅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유리함이죠. 그렇죠? 방황하는 자가 떠돌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건지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이제 이렇게 초기에 가인이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게 된 거는 이제 그러한 땅에서의 어떤 모습이지만 인간이 이렇게 유리하고 거친 바다에 떠 있는 그러한 물결처럼 그렇죠. 열매 없는 나무처럼 이러한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제 유다서는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 이제 정체성까지 상실하게 되면서 인간 정체성의 해체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마지막 때는 파편화된 인간으로 소외와 고독을 느끼면서 어떠한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거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인간이 그 정체성이 폭파가 되는 그렇죠. 정체성이 폭파가 되면서 이제 어떠한 정신분열과 이제 고독의 세계, 어떤 외로움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